들으셨죠? 드라이브인 치킨 그래가지고요. 반드시 교회를 부모들하고 차를 타고 오시면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드라이브인 치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내리시지 말고 우리가 코스를 만들 테니까 그 코스를 통과하시면서 치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이랍니다. 이번 주까지 참석한 아이들 플러스 또 다음 주에 오시는 이번 주가 7월 26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8월 첫 번째 주죠. 8월 첫 번째 주간 오실 때 드라이브인 치킨을 할 겁니다. 소망 치킨.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사실 교회를 많이 못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어린이들이 접속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또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 게을러 놓치지 않고 혼신을 기울여서 그 아이들과의 만남을 시도할 겁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 통해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오면 선생님들 딱 서 있고 저도 시간 되면 예배에 같이 중복되면 못하지만 이렇게 그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모들 오실 수 있는 시간들을 조정을 해서 조금 번잡한 시간을 피해서 오시게 되면 치킨과 함께 사랑과 함께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사랑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형태를 바꿔서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강의를 좀 하시겠습니다만 이어서 온라인 시대,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고 어떻게 소그룹을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주일학교도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인데 언택트시라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언컨택트 시대죠. 언컨택트. 컨택트란 말은 이렇게 접촉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접촉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데미지가 오는 데는 역시 경제도 그렇지만 정치도 그렇고 무너지고 있지만 이 종교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왜? 이 종교는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사실 모여야 되거든,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컨택을 안 하면, 만나지 않으면, 대면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게 이게 종교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코로나 시대 이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맘못을 우리가 보지 못하죠? 냉동된 그 흔적을 볼 뿐, 멸망됐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없어졌죠. 존재했다가 사라졌어요. 맘모스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공룡도 사라졌죠? 쥐새끼는 살아남았어요? 생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변화에 적응을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주도적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살아남죠? 확실합니까? 가짜는 다 사라진다고요, 지금. 그런데 살아남으려면 역시 현 시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뀌어진 세계, 이제는 언컨택트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개인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만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꼭 불가피하게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만남을 줄이려고 그래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4차 산업혁신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한 20년 빨리 코로나 때문에 앞장서 온 건데 그냥 놔둬도
이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4차 산업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접촉점이 이 컴퓨터나 온라인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거를 누르면 집에 밥에 그 밥솥이 가동이 되고 누르면 사람 없이 차가 가고 이게 다 사람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람과 접촉하는 것들을 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번 코로나가 완전히 그거를 20년 동안 앞세웠어요. 그냥 확 앞당긴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만나기 싫어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후가 되면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답니다. 지금은 한 10% 된다 그래요. 혼자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자다가 혼자 가는 거지. 같이 옆에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코로나가 왔어. 이 누구를 만나는 거, 접촉하는 거.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이 시간 또 위에는 모일 시간이 없어서 급작스럽게 또 이 시간 조금 후반부를 사용합니다. 우리 사역자 교육과 함께 이어서 할 건데 다른 데는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뭐 천상 이런 시간에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러다가 주님도 오시겠죠? 마지막 축도를 주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아멘 하려고 가는 거지 뭐.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급속하게 아주 말 그대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현지를 직시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주 영광을 드러낼 진리의 성전과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날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돈은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그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성것을 보거든 너희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 그렇죠? 저 신천지와 같은 저 이상한 집단도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세계 가장 크게 정찰 국가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말씀은 이게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마치 어떤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회가요. 예전에는 여행도 자주 갔죠. 개인의 자유가 극대로 아주 높아진 시대였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라는 그냥 최소한의 통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생겼다? 그러니 정부가, 나라가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살아남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냥 규제를 좀 받아도 먹고 살면 돼. 병 안 걸리면 돼. 그냥 놔두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미국은 지금 어쩔 수가 없이 다들 지금의 미국이 엄청난 강대국이다 존경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하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모델, 노말의 스탠다드가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그런 표상이었죠. 지금 누가 미국을 흠모하는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미국에서 한국 오고 싶어서 난리라는데. 할렐루야. 과천 오고 싶어서 난리라요. 그런 자리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거 10년 전엔 꿈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확 바뀌고 있어요.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는 거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적그리스도는 가짜는 가짜로 드러납니다. 참 이런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강력한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경찰 권력, 경찰 국가의 출현, 왕 중의 왕, 시진핑과 또 트럼프를 합한 그분들은 뭐 지금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죠.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조금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요만큼 하니까 그나마 먹고 살고 자기 생명이 유지가 되면 그 편에 내가 자유를 조금 통제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과학이요. 종교보다 힘이 세졌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보다 중대본부의 발표가 더 세졌다니까요. 과학으로 코로나가 이러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라에서 빵집이나 음식점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이지 말래. 내일 모레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한마디 딱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네. 지금은 과학이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발표를 딱 했는데 교회를 가는 사람들 보고 어이 저거 미쳤네 저거. 아니 나라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과학이 중대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 교회가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거룩하게 새겨야 합니까? 이게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신 자리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과학보다 하나님이 더 세죠. 예수님이 더 세죠. 진리 성령이 더 센 거 아닙니까? 말씀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죠? 세상 권세가 무섭고 세상의 과학이 무섭고 세상의 눈길이 무서운 사람들은 못 와요 여기.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온라인을 활용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이건 언컨택트 시대가 돼버렸어요. 될 수 있으면 모이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온라인도 활용을 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돈이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중립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활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오늘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아니 말씀을 듣지 못하는 통로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이게 아니 뭡니까? 우리가 꼭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는 모이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흩어지는 연습해야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촥 흩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속으로 촥. 더 이상 한 번의 모임으로 족하지 자꾸 대규모로 이렇게 모일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이는 것과 흩어짐, 특히 흩어짐에 발빨라야 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4명,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5명, 6명 정도 소그룹으로 탁탁탁 거기서 불꽃이 생겨나고 거기서 정말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교감돼서 거기서 말 그대로 소그룹 단위로 부흥이 돼야 이게 진짜 부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활성화시키는 큰 틀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속으로 활용하거나 또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학교에서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제. 학교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면 대학교에서도 퇴출당하고 말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도구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도구, 유튜브 할 수 있는 거, 또 줌 회의도 좀 배워야 되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게 방법이야, 방법. 그러나 그 내용을 뭐라고? 진리의 말씀이 내용인 거죠. 그것을 소통시켜야 되는 거죠. 어영부영하다가는 뭐가 잡아갈지 모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축도하는 시간에 제가 훅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훅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왔어요. 진리의 말씀과 성의 역사도 훅 들어올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과학보다 세다니까요. 우리가 과학에 먹히면 안 돼요. 과학을 활용하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중대본부 한 말이면 이게 법이 됐어. 저도 착 제일 먼저 보는 게 몇 명 코로나 이게 됐는지. 조금 뭐 30명으로 갔다가 또 60명으로 가면 또 가슴이 철렁해. 이것도 언제 폐지를 할지 몰라. 근데 이미 우리 마음속엔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 누구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와 사회를 바라봐야 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세상에 유명한 학자나 AI 과학자도 이 혼돈의 시대에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에 방편은 모르지만 진정한 길을, 진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길이 생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이 있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성령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함께 따라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 온라인이나 또는 이 방송의 이 매체, SNS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필요한 도구와 방법과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낯선 시대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제가 계속 현재 시대의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수없이 책도 보고 강연도 듣습니다. 우리 김혜영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15분 정도 하세요. 우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있으시라고.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영월 양식을 주시고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사해 주시고 심히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낯선 시대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우리 교육사회원의 김영희 목사님께서 강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을 뭘로 해야 여러분과 제가 또 지루하지 않게 보낼까. 제가 강의한 준비한 거 목사님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다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문자로 준비한 것들만 같이 하나씩 짚어보고 저는 15분이 되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낯선 시대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영상 시대를 즐겨라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하라고 나눠주신 영상들이 있고요. 또 저희 목회실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유튜버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를 보면 다리를 타고 이런저런 유튜브 영상들이 짤방으로 뜨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짧은 지식들 많이 아마 담고 계셔서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대 도시의 발생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그 신학자들이 있어서 저도 고대 도시가 발생한 것을 좀 살펴보는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5,000년 전에 그 페루에서 최초의 도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도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류 생태 문명들 사람들이 왜 모여 살았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 유적물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화석들을 보니까 물고기망 그리고 피리 그리고 허브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왜 이런 유적물들이 남아있을까 연구했더니 이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피리와 허브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피리를 불어서 유흥하고 또 가무를 하고, 허브는 이제 그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마셨던 차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왜 도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은 왜 모여 살까를 조금 살펴보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제는 필생의 도구가 영상 또는 우리가 언컨택트 문명들을 좋아하니까 받아들여, 싫어하니까 받아들여가 아니라 노 초이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존율을 높이고 즐겁게 가무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였다면, 이제는 그거를 하면서도 흩어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장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폰을 갖고 있는 포노사피엔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된다라는 거죠. 저 위에 현수막에 있는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들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매력적으로 해야 되고, 경쟁력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장착하고 언컨택트 문명을 받아들이는 편에 서서 그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단하라고 얘기하셔요. 선언하고 이제 거기에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셔요. 특히 여기 중직자들이 다 나와 계신데, 중직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그거를 준비하고 장착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좋아하는 걸 연구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접근할 때 그들이 역시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죠. 김영희 목사가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친절하지가 않아라고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20 코로나로 인한 삶의 형태가 영상 도구를 자유롭게 다뤄야 하고, 유튜브 이건 기본입니다. 아주 베이스예요. 그리고 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작은 글씨로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맞는 언컨택트를 찾아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새로운 무형의 도시를 형성한 코로나19, 어렵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나만의 방식을 자유롭게 찾아가는 훈련도 즐겁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55세인데 내가 65세인데 아니요. 기본 우리 100세 살 거고요. 좀 뭐라 그럴까, 운이 좋으면 140까지 사실 수 있대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한 70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살아온 것보다 뒤에 살아남을 길이 더 많은데, 그럼 이때 당시에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냐? 그럼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맞는 언컨택트 문명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구에는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목장의 소그룹 모임을 줌으로 해라라는 얘기들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된 지가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장이, 특히 제가 맡은 육교구를 표본으로 보면 10개의 목장이 있는데 한 5개 정도, 6개 정도가 5, 60대가 분포되어 있고 3개 정도가 3, 4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줌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줌이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개강을 해서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엄마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줌을 저는 이제 2월 달부터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굉장히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기계치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따라가는 정도였는데 줌을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줌을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교구에서 그거를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효도폰 쓰시는 분들, 10,000원짜리 데이터, 25,000원짜리 데이터, 35,000원짜리 데이터 쓰시는 분들에게는 와이파이 존이 아니면 또는 와이파이 존에서도 정보 도착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줌은 굉장히 한 30% 미만 정도의 보급률, 그리고 듀오나
미트 또는 카카오 페이스톡 또는 카카오 라이브톡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60대, 60대 중후반내 어르신들은 듀오가 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 전화 번호부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쉽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줌이든 뭐 듀오든 미트든 카카오톡이든 소통을 위한 언컨택트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듀오가 자유로워? 그럼 듀오를 자유롭게 써서 거기에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줌을 난 잘 다루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미트든 줌이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장착해야 될 언컨택트 도구들 줌, 미트, 듀오, 라이브톡 등 자, 작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건 소통을 위한 매개이다. 즉 컨택을 위한 언컨택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음식, 교육, 근무, 공연, 문화활동 등 이제는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소통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영어 좀 그만 쓰라 그러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 많이 쓰셔서 이제 여러분들 귀에 다 뚫리셨죠? 유튜브도 영어고 다 영어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는 이 기반 자체가 외래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 쓰라고 이게 철자는 몰라도 알아는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세 가족 한 분이 줌을 왜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 쏘는 걸 왜 우리 보러 하라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저희 목장에서 누가 왕이에요? 지역장이 왕이에요? 목장 리더가 왕이에요? 예비 리더가 왕이에요? 세 가족이 왕이에요? 세 가족이 왕이죠. 세 가족이 원하는 안전한 것을 배워서 그분은 미트가 좋대요. 근데 구글 미트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미트를 깔아서 거기에서는 미트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족 중심으로 좀 더 불편한 사람 중심으로 소통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도구를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단점을 먼저 보면 사회적 인력 구조 조정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죠? 항공업체 하늘을 날아다녀서 굉장히 로망이었던 직장들 70% 내지 80%가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직장도 있기는 하대요. 그 구조 조정을 해주는 업무가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일자리가 급감한다는 거는 뭐 이미 우리가 알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고되었던 IoT, AI 문화들 예고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미 일자리 너무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고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고 재택근무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불화들을 조정하는 조정관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또 필요로 하게 되는 사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화가 빨라졌다라는 거. 장점을 보면 좀 장점이 많아서 지금 작은 글씨를 썼는데 잘 보이시네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 소모가 줄어든대요. 되게 좋은 거죠. 우리는 특히 교회 공동체는 감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온라인의 장점은 감정을 소모시키는데 별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소모가 줄어들 것.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출근 시간이 단축되고 환경이 보호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킨대요. 능력과 믿음이 평가의 그 커리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 누림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대요. 그리고 건물 없는 사무실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같은 회사에 들어가면 동기들이 줄서기를 하잖아요. 그 민증을 이렇게 같이 열어보자 하면서 나이를 따지고 그다음에 권력을 중요시했던 사회들이 없어지면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서 이런 것들은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없는 사무실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줄고 건물 없는 보이지 않는 업무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안 찍으셔도 제가 사역자들 통해서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인간성이 멸종되거나 인간성이 말살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사람 중심이고 생명살림의 어떤 공동체고 생명살림 프로젝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자꾸 인간성이 말살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불러오는 인간사회적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또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인간들이 계속 이런 기계, 영상, 또 만남이 없는 언컨택트 문화가 계속되다 보면 30년 후를 예측하는데 저는 30년보다 더 작게 걸릴 것 같아요. 비접촉 디지털 대면 기술이 대폭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사이버 대학교, 사이버 학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비주류야, 조금 질이 떨어져, 좀 하수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고대 교수라 할지라도 영상 수업을 또는 줌 수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이버 대학 컨텐츠를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미 어떤 게 명문이냐라고 하는데 이미 그 SKY 이런 대학들은 사이버 대학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컨텐츠 개발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수였는데 지금 급상승하면서 상류층에 진입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들, 사이버 학원들이 더 급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족이 확대된대요. 현재 19% 정도 되는 1인 가족들 19%인데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잡지 못한 주택 문제. 그런데 30년 후 2045년에는 36%가 되는 1인 가족들이 생긴대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의료, 근무 환경, 뭐 음식, 또 문화생활 이런 여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각 변동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사회적 어떤 인간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인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접촉 대면 기술의 확산이 토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2월 이전까지의 토양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토양에 내가 이제 1인 교회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수년간 그 리더십 교육을 했는데 목사님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시간 됐대요. 제가 1분만 쓸게요. 내가 교회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야. 내가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전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다면 내가 교회인데 이제 내가 인간성이 말살되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내가 충분하게 준비하고 무장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내가 어떤 영상의 기술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지고 잘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 1인 유튜버가 되셔야 돼요. 1인 줌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신방, 찾아가는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는 여기 다 나와서 제가 이런 유튜버 활동을 해요. 제가 이런 줌으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눴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앙 고백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죠. 언컨택트가 어떻고 컨택트가 어떻고 지금 가서 빨리 밥 먹기도 해야 되고 애들 뭐 해줘야 되고 이거 자체가 불편해. 그리고 듣기가 거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컨택트가 어떻고 뭐 언컨택트가 어떻고 이 유튜브를 꼭 뭐 해야 되는 거. 뭐 없어 잘 사는데 뭐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못 살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낯선 거. 낯선 자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낯선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어쨌든 4차 산업 시대로 다가올 건데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낯설어. 그리고 거북하고 싫어. 그렇죠? 마스크 쓰는 것도 싫고 다 싫어 지금. 그래서 분노가 다 차 있어요. 지금 막 불만이 그냥 뭐 저도 그냥 너무 싫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어디 갔다가 그 지하철을 탔는데 옛날 같으면 지하철역에 영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내가 들어갔어요.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코가 안 보이네. 코뼈기가 안 보여. 아무도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보니까 모든 그 시스템이 다 이게 뭐 기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뭘 넣고 뭐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로마에도
사람 영문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차를 타는 것도 그렇고, 여기 앞에 그 쌀 무슨 국수나무라고 있죠, 과천에. 거기 가가지고 뭘 시키려고 그랬더니, 우린 보통 주방에 가서 시키잖아요, 그렇죠? 쌀국수 하나 그랬더니 쳐다도 안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그랬더니 그 기계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 기계에서 이걸 해가지고 그 주문을 해야 되더만요. 알아야지. 그냥 나왔어요. 배 쫄쫄 굶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옆에 그 햄버거 집에 들어갔다요. 햄버거 집. 거긴 더해. 그래서 그게 무슨 시스템이래. 이거 누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하면 기다렸다가 몇 번 그럼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모르니. 그래서 그날 아주 쌩 굶고 기분이 아주 기분대로 잡치고 막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사회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그냥 문원동에서만 사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도 못 살아 이제. 여기도 전부 다가 요새 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폐가 더 없어진다는데. 이거 안 하면 생활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 이제 전부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교수들, 기가 막힌 교수들, 칠판에서 탁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제 다 망했어. 인터넷을 못 하니까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답답하니까 삑삑 소리 나지, 기계 작동을 못 하지, 하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다 빠져나간대, 애들이. 아무도 안 들어온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교회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그렇게 인터넷 시대에서 사이버로 다 교육받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그런 거 준비 안 하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50대 후반, 60대만 되더라도 뭐 하나 요만큼 구입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은 지금 탁 눌러가지고 아침에 딱 보면 새벽 배송 쿠팡 딱 와 있어. 60세부터 65세가 제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실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고. 아니요, 정부의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지 맘대로 속으로 하지 마. 예배 이제 금지야. 그럼 꼼짝달싹 못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9월달 더 큰 게 오고 내년 3월달에 엄청난 팬데믹이 또 온다는데 전 세계 6억 명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조금 활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면 또 우리가 한 주를 또 지내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뭐 문원동에 사니까 뭐 할렐루야하고 가지. 여러분들 자녀들과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발버둥을 치고 준비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못할 것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7월달 이제 조금 있으면 또 7월 그거 생기는 거예요. 뭐 휴가 이제 끝났어. 2020년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름철 지나고 나면 그다음 추석이죠. 그 다음에는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금방 메리 크리스마스지 뭐. 2020년 끝났어요 이제.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기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놔야 그 안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아무리 뒤집어지고 해도 그 속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연결시키는 온라인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 구축해 놓으면 더 센 게 와도 우린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 교회가 뭐 해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어벙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실려 들어가. 신천지가 어떻게 죽을 때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말 그대로 강력하게, 그렇죠? 저 가짜 정말 사특한 것들 말이지. 저건 이제 끝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돌풍이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다 끌고 들어간다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살아남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무개도 이런 얘기들을, 이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책을 지금 오늘 한 조금 강연하실 분도 교회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보니까 이 얘기들 꼭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뒷부분만 편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5권을
본인 얘기가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들의 그 책을 5권 정도 요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5권, 6권 책을 지금 이렇게 보시고 현재의 트렌드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천수만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예.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는 뭘까요? 이미 변화의 시그널이 보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더 바뀔 것인가?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전망해보죠. 미래학자세요.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국회 미래연구원은 제가 좀 생소해서요. 이건 뭐 하는 곳입니까? 네, 국회가 2018년 5월 법으로 설립한 미래연구기관입니다. 예. 중립성과 독립성을 표방하면서 중장기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요. 미래학이라는 것도 요사이는 많이 듣지만 사실은 좀 생소해요. 이게 네. 그러면 사회과학의 한 분야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사회과학과 또 뭐 핫사이언스, 물리학, 과학, 천문학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이제 학문인데요. 1950년대부터 발달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대부터 있었어요? 네, 미래학이라는 네, 것이?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더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죠. 사실은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막연했어요, 박사님. 네. 막연하게 뭔가 바뀌겠지였다면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이게 물론 우리가 원해서 아니고 굉장히 강제적인 변화입니다만 아주 단기간에 아주 강제적인 변화를 맞이하면서 야, 진짜 뭐가 바뀌겠구나. 바뀌고 있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뭐가 다르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감염병이 한번 닥쳐올 때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은 있어 왔다고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 문헌을 좀 살펴본 예, 바에 예. 따르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2002년에 사스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가 유행했었고, 그러니까 2015년에는 또 한국에서 유독 유행한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인데요. 이렇게 감염병이 크게 이렇게 번지고 나면 뭐 일자리부터 뭐 안전, 교육, 뭐 정치, 경제에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음을 제가 좀 봤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기를 막론하고 감염병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제 분야가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회적 만남과 어떤 이동의 자유가 아주 극도로 억제되는 시기에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요. 뭐 지금도 여행업체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 또 상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제 그럴 때마다 각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뭐 재정을 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경제적 변화에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감염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도 다르고 어허. 또 지역 사회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데 물론 이제 지역 사회도 뭐 생산량이 감소한다든지 예. 여행 산업이 축소한다든지 그래서 영향을 받지만 대도시와 비교하면 좀 덜 직접적이죠.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대응에 뭐 지역별 도시별로 차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변화는 지금 이제 느끼는 것은 비대면 접촉이 늘어났다 이거거든요. 네. 뭐 영어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언컨택트란 용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던데 네. 컨택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처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네. 회사도 나오지 말래요. 재택근무. 그리고 학교도 나오지 말래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식당에 가서 먹지 않고 배달시켜서 먹는 것, 배달로 생필품을 사는 것,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큰 변화의 줄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이라는 표현은 뭐 오랫동안 저희가 써와서 뭐 그렇게 낯선 용어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예. 만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접촉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생소한 거예요. 생소하죠. 제가 좀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하면 예. 그 인류학자들의 오랜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인류가 왜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 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4,600년 전에 그 만들어진
고대 도시가 그 남미의 페루에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예. 이 도시의 별명이 어머니 도시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인류가 처음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모여 살았던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원인 셈이죠. 아, 예, 예, 예. 모여 산 기원인데 예. 이곳에서 이제 세 가지 유적이 발견됐는데 물고기 잡는 어망, 피리 그리고 허브였어요. 이 유적을 증거로 해서 인류학자들이 왜 인류가 흩어져 살다가 도시를 만들어 모여 살게 왜 되었는지를 모였을까? 이제 이해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어망은 바닷가 마을 사람들과 물고기를 교환한 증거고요. 예. 그다음에 피리와 허브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춤추고 놀았던 증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인류가 모여 산 이유가 생존의 기회를 높이고 또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아, 생존의 기회를 높이고 뭐 그 부분은 이해가 네. 되고 그다음에 더 즐겁게 놀기 위한 이유도 있다. 네. 아, 서로 맞부딪히면서 네. 노는 것에서도 큰뭐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이다. 그렇죠. 피리와 허브는 바로 그런 증거인데요. 예, 모이니까 더 즐겁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좀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일시적인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벌어진 일입니다만 이제는 모여 사는 것보다 흩어져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 뭐 온라인 콘서트 스트리밍도 재밌다. 영화관에 가지 말고 집에서 영화 보는 것도 또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흩어져 살면서 접촉하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경험은 분명히 과거의 생존 방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완전 다른 거네요. 예전에는 잘 살기 위해서 모였다면 마치 페루의 그 유적지처럼 네. 잘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 모였다면 이제는 잘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 아니에요? 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 뭐 몇 가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온라인 콘서트라는 것 얼마 전에 BTS가 했어요. SM 가수들도 하고 실제로 했어요. 게다가 온라인 수업 벌어지고 있고 뭐 배달 앱 통해서 배달 시켜 먹는 거 벌어지고 또 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 아우른다면? 네. 이제 원격이란 말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뭐 원격 의료라든지 뭐 원격 진료, 또 원격 교육, 또 아까 말씀하신 재택 근무, 네. 뭐 온라인 콘서트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벌어진 주요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극장 안 가고 집에서 뭐 이제 영화 보는 것도 훨씬 활성화됐고 넷플릭스 뭐 이런 넷플릭스 것들 그런 건 이제 예,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이 2018년에 이제 국민대 사회학과하고 공동으로 인구 사회적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연구진의 결론이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 한국 사회가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이 아마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이었어요. 언제 연구하신 거라고요? 2년 전에 저희가 연구를 한 건데요. 그러면 코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창궐하기 전에 네. 그러면 왜 그때 이렇게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을 예측을 했을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앞으로 뭐 5G 시대가 열리고 초연결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 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물이 연결이 돼서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뭐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네요. 뭐 기계를 제어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히 그렇게 될 거다. 그게 네, 하나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요인인데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이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더 그런데요. 무슨 사소한 갈등, 말싸움이 이제 폭력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을 이유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일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과의 접촉이 중요한 감염의 통로가 된다고 진짜 하니 그렇게 됐네요. 지금 우리가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는 행동을 관습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과 관련이 있는 그 사회적 현상이 1인 가구의 증가예요. 그래서 통계청이 이제 평균적으로 코로나 꼭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는 1인 가구 시대로 가고 있었어요. 네, 1인 가구 맞아요. 시대로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2045년, 그러니까 25년 뒤에는 1인 가구가 36%까지 증가한다니까.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은 뭐 19%, 10%대죠. 야, 30 몇 %까지 가요? 36%니까 10명 중에 3명은 혼자 산다. 혼자 사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는 중에 토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앞당겨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등교할 거예요. 등교할 거고 재택근무들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회사들 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건 확신하세요? 코로나19가 끝나도? 일구가 끝나도 저희가 경험한 거는 이제 좀 새롭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 같은 것도 사실 좀 강제로 한 건데 네. 재택근무 해보니까 훨씬 더 이게 효용성이 있네. 되네. 네, 되네. 아, 우린 다 모여가지고 우리 네. 팀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얼굴 부딪히고 같이 회식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회식 안 해도 되네.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네. 혹 팀장님한테 구두로 보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가네.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출퇴근 시간이 정말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만 줄여도 상당히 어떤 그 스트레스가 줄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또 환경 측면에 봐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 아마 재택근무를 일종의 업무의 하나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요.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명과 암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사회의 변화는 시작이 됐고 코로나19로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 그 언컨택트 사회가 더 빨리 왔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럼 언컨택트 사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우리는 또 뭘 대비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좀 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뭐 환경 보존이라든지 혹은 예, 기후 변화 대응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잠깐만요. 네. 하나 더 장점 지금 네. 떠오른 게 그 재택근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본점도 없는 그런 회사도 있다면서요? 본사도 없는 회사가 있다면서요? 진짜 온라인으로만 직원들이 다 연결된 회사도 있대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사람의 능력만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는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만 그게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이 아유 제가 성격이 어때 저때 회식에 나왔어 안 나왔어가 아니라 오로지 성격만으로 그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뭐 이런 건 큰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요번에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재택근무하면서 기업에서 컨설팅 기관에게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예.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상의 업무의 몇 퍼센트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재택근무의 또 다른 효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잘 형성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 위주의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지 예.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을 잘하고 있겠지, 열심히 하고 있겠지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네,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요. 암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단점은 뭐예요? 이제 저희가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현실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요. 물론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을 텐데 예. 요즘엔 대부분의 작업이 이게 자동화되어서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업에서 이전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뭐 공장을 돌리거나 네. 뭐 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인력 구조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예. 뭐 매출 급감을 이유로 직접 해고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이제 매년 은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은퇴자가 나간 뒤에 보통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거죠. 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요즘에 그 노사 갈등 전공한 변호사들이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왜요? 일종의 재택근무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뭐 이런 걸 빌미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변호사에게 이제 의뢰하는 사건 건수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뭐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요즘은 가서 점원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기계를 눌러야 돼요. 키오스크 방식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쓰던데 네. 그걸로 메뉴를 이만큼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접촉은 안 하는,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 사회가 되면서 뭐 감염병의 위험 줄어들고 경제적인 효용성은 있겠지만 그만큼 인력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이런 네. 단점은 또 있단 말씀. 네, 가사 도우미라든지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스마트 뱅킹도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은행 안 가고 창고 안 가고 그냥 하는 방식 같은 것들 네, 더 활성화된다는 거잖아요. 언컨택트 사회가 되면 네. 그런 것들이 암이다.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 말씀이신 건데 사실 이번에만 봐도요, 박사님. 이 언컨택트 사회에 대비해온 기업은 오히려 호황, 준비가 안 된 기업은 굉장히 뭐 공룡 기업이라고 해도 휘청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네.
아까 어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온라인으로 직접 오지 않더라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또 그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줌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됐죠. 또 아까 은행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인 점포가 늘면서 은행원이 줄어들어서 네. 은행 쪽, 금융 쪽에 뭔가 구조조정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원들이 직무를 전환하면서 네.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은행의 어떤 성과가 더 높아지고 매출이 늘고 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도요. 예를 들어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부드럽게 이번에 적응을 했고 이런 경험이 없었던 기존의 대학은 굉장히 헤매고 있고 잠시 후에 우리가 대학생 한 명도 연결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네, 사이버 대학에서 앞서갔던 그 대학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대학들에서는 그게 그닥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뭐 예를 들면 강의 자료를 올린다든지 예.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또 교수님들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좀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었죠. 자, 연장선상에서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거를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르더라. 코로나 블루. 이 언컨택트 사회가 되면서 외롭고 소외감 느끼고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번에 우리가 겪듯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실 부대끼면서 살아야 재미도 있고 또 외로워지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외로워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뭐 반사회적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한 분야를 파고드는 뭐 덕후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뭐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범죄자나 뭐 소시오패스의 등장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대비해야 될 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심리적 공포 또 이 심리적 부담감 이런 네네. 측면이 있는데 네. 세계적 그 유행병이 잦은 창궐로 인해서 이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개인의 자유나 뭐 권리가 제약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제 세계적 전염병 이후에 특히 이제 확진자 또 확진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접촉한 공공보건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정 이제 이게 많이 보고되었어요. 그래서 사스 발발 이후에 이제 타이완의 한 연구자가 예. 135명의 공공보건 노동자들을 면접한 결과 17.3% 응답자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고했고요. 또 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들도 이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겪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확진자를 줄이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만 이것이 좀 진정이 되면 여기에 종사했던 노동자들 또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 안정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건 이제 듭니다. 의료진에 대한 얘기였고 네. 우리 사회가 좀 이런 것에 대해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키오스크 얘기했잖아요. 네. 언컨택트 사회가 되면서 사람 접촉하지 않고 기계로 주문하고 뭐 이래야 되는 사회에서 예를 들어 노인들 보면은 주변에 어르신들 그거 못해요. 맞습니다. 스마트 뱅킹 못하세요. 햄버거집 가도 뭐 주문 기계로 하는 거 너무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의 측면에서는 비접촉 의사소통 방식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온라인 회의 방식에도 좀 익숙해지고 또 효율적인 재택근무의 방법도 좀 찾아야 되고요. 어떤 기관의 이제 비공식 조사를 보니까 대리급들은 재택근무로 평상시 업무의 뭐 90%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데 비해서 뭐 임원진은 60%밖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차이일 텐데 재택근무도 일상적인 업무 방식과 다르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뭐 예. 이런 증거를 각자가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장점이 있거든요.
또 이제 국가적 측면에서 또 준비를 예, 할 예.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민들이 어떤 정보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할 필요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뭐 도시와 도시 간에 또 도시와 농촌, 뭐 어촌 간의 그 정보 네트워크의 연결이 네.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또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또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 도입됐을 때 느끼는 어떤 그 갈등, 불안, 또 새로운 방식에 대한 어떤 낯섦 뭐 네. 이런 것이 도입될 것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미래를 다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 단면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책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코로나19 동향과 전망이라는. 예, 이 책을 보면 또 자세한 얘기들이 더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맨발로 왔어요. 이렇게 맨발로. 얘기 중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교회가 방송국이 돼야 된다, 스튜디오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 지금 저번 얘기가 아니라 저 지금 현재에 있는 미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 언컨택트, 더 콘택트, 이 접촉하기가 힘든 비대면의 시대. 여러분 뭐 앞으로 귀가 딱지 않도록 들을 텐데 그런 시대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런 시대에 방송국이 돼야 된다는 말, 스튜디오가 돼야 된다는 말, 그런 말이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더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이 현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될 거예요.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TV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하늘의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시죠. 성령의 전파를 보내시는데 그게 저 화면이 없으면 TV 수상기가 없으면 이 방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늘의 방송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런 방송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방송 내용이 뭘까요? 이름하여 우리의 드라마는 하늘 언약의 드라마지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이 수없이 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건 도구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받은 교회가 과천소망교회죠. 여러분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해도 이 언약을 받으면 이 언약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약이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언약이 색깔이 퇴색되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은 한 번 받으면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능력으로 언약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이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점에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룩한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언약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 사실이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도 저렇게 교회가 방송국이 돼야 되고 저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그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콘텐츠, 진리라고 하는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대에 그 거룩한 역사를 펼쳐가는 거룩한 동역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방송국으로부터 TV 수상기로부터 하나님 하늘의 뜻과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받았듯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 방송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과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말 소중하게 가장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며
그 진리와 언약을 진리의 언약되게 전하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사의 역사를 이 과천 소망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택트의 시대, 비접촉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 사용해야 되는 온라인의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귀한 하늘의 것들을 아름다운 도구에 싣고 담아서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참 하나님의 사람들, 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